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 담당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완벽한 이론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합격을 시켜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면접 및 기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팁들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제 1주제는 서울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봤어요.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9개의 그러한 도별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역별로 먼저 그 주요 관광자원을 공부해 놓으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게 저만의 방식이에요. 자, 1강 서울의 문화유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은 모두 3개의 항목이죠. 종묘, 창덕궁, 그리고 조선 왕릉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묘는 석굴암 불국사,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 판정과 함께 1995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항목입니다. 자, 종묘는 여러분들 종묘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종묘 사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종묘는 바로 선왕들,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셔두는 그러한 성스러운 성역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5월 바로 첫째 주 일요일 날 바로 종묘 제례 이것이 이제 진행되기도 하죠. 종묘는 사적 125호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사적 125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종묘에는 바로 주요 임금들을 모시는 바로 정전과 그리고 영령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정전 건물은 국보 227호로 지정되어 있죠. 정전은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긴 101m의 그러한 목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이 있겠죠? 창덕궁은 1997년 바로 수원화성과 함께 2개가 등재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덕궁이에요. 자, 창덕궁은 사적 12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정전인 인정전은 국보 2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궁궐에 여러 국보가 있는데요. 경복궁의 근정전 이것이 이제 국보 223호고요. 경회루가 224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창덕궁 인정전이 국보 225호예요. 그리고 이제 창경궁의 명정전 정전이죠. 그것이 국보 226호 그리고 종묘의 정전이 종묘가 국보가 아닙니다. 종묘의 정전이 국보 227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왕릉 2009년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되는데 우리 그 조선에는 42기의 조선 왕릉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성에 후릉과 재릉이 있죠. 그 2기를 제외한 40기가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헌인릉, 태강릉, 선정릉, 그 다음에 의릉과 정릉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신도광후 광시에 바로 이제 정릉은 기존의 이제 시험 문제로도 한번 나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창덕궁 보이시죠? 예, 창덕궁은 아까 사적 몇 호라 그랬죠? 사적 122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태종 때 경복궁의 2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자, 이 창덕궁 바로 그 오른쪽 편에는 창경궁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쳐서 동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이 돈화문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궁궐의 정문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러한 이제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인정전인데, 예, 바로 이 인정전은 예, 바로 국보 225호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창덕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바로 후원을 지니고 있죠. 자, 후원의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후원에 처음 만나게 되는 연못이 있는데 바로 부용지예요. 이곳에 있는 건물이 바로 부용정, 영화당, 주합루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당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고사 준비하는 그러한 본부로도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조 때 바로 규장각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주합루 2층에다가 규장각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핵심 콕콕을 한번 보세요.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적 122호다, 인정전은 국보 225호다. 도나무는 궁궐에 현재 남아있는 정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이다. 그리고 97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2번이 도나문이 되겠고요. 이 3번에 있는 그림이 주합루예요. 주합루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죠. 참고로 루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은 2층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부용정, 4번이 부용정이라고 하는 정자죠. 바로 이 다리가 어때요? 연못으로 쏙 잠겨 있죠. 예, 아름다운 곳이고요. 5번은 이제 바로 낙선제에 해당됩니다. 낙선제. 자, 그 다음엔 이제 바로 6번 이거는 이제 옥류천 일대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서울의 조선왕릉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의릉 성북구에 있는 이 의릉은요, 바로 경종의 능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열차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덕왕후 광씨의 능이 바로 성북구 정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의릉, 정릉, 태릉, 강릉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북구 의릉, 성북구 정릉, 노원구 태릉, 노원구 강릉 이러한 식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헌인능인데, 바로 헌능은 바로 이방원, 태종의 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강제로 헌납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거의의 꿈, 인순이죠. 인능은 순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능과 정능이 있죠. 선정능. 그래서 이 정능 바로 성종의 능이 선능이고요. 중종의 능이 정능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요,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요. 조만간에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 같아요. 되기 전에 여러분들 합격하십시오. 외울 게 더 많아지니까. 자, 지금 남산이 보이고 있네요. 예, 바로 서울의 랜드마크 어떠한 것을 들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롯데타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뭐 63빌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왕이면 여기 있는 남산 서울 M타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한양노성은요. 한양노성은 모두 4개의 산줄기, 4개의 산들을 연결하여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남산,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죠. 자, 먼저 서울의 5대 궁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시대 최초의 이제 궁궐이죠.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정도전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경복궁은 사적 117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바로 정전인 근정전과 그 다음에 이제 사신들을 접대하던 연회 장소인 경회루가 각각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은 국보 22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회로는 국보 224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경궁. 자, 창경궁은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세종이 부왕인 태종을 위하여 태종이 이제 그 양위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죠. 바로 이 태종을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성종 때 가게 되면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바로 명칭까지 바꿔요. 창경궁이라고. 그래서 이 창경궁은 사적 123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창경궁의 정전이 명정전이죠. 이 창경궁은 앞서 얘기했던 창덕궁과 함께 바로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과 경희궁이 있는데요. 경희궁은 바로 실제 그 영역이 거의 대폭 다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경희궁은 별도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덕수궁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덕수궁은 창경궁 다음으로 사적 번호가 부여되죠. 덕수궁은 사적 124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조가 임진왜란 한 이후 어디 마땅히 거처할 데가 없어서 월산 대군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바로 궁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름은 경운궁이었어요. 경운궁. 그러던 것이 고종이 이제 강제 퇴위당하고 바로 이 경운궁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순종이 아버지를 위하여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십시오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름을 바꿔주지요. 덕수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경희궁이 있는데요. 경희궁은 바로 광해군 때 만들어진 궁궐로 최초의 이름은 경덕궁이에요. 바로 인조의 아버지, 훗날 이제 원종이 되는데 바로 이 원종의 집터를 빼앗아서 바로 경덕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게 된 거죠. 그러던 것이 영조 때 가게 되면 영조의 어명으로 경덕궁을 경희궁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원종의 호가 하필이면 경덕이었어요. 한자는 틀리지만 한글식 발음이 같다라고 해서 영조가 이 경덕궁 대신 경희궁이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경희궁은 서궐이라고도 이제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출 문제였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이제 경복궁의 정전인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축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거는 축대라고 하지 않고 바로 담장, 월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월대에는 여러 가지 바로 다양한 그 동물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이 보고 계시는 이 그 자료 사진은요, 바로 다락원 출판사에서 발간한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 1교시 그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수업은 이 원큐패스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 1교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책 없는 사람들은 사세요. 인터넷으로 사면 10% 할인. 22,000원짜리 10% 할인하면 2,200원 할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한양도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도성은요,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요러한 바로 산줄기가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한양도성에는 바로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죠. 그런데 바로 서쪽에 있는 문, 즉 서대문과 소문은 소실되고 없어요. 그래서 돈하문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라문지 이렇게요. 자, 숭례문은 여러분들 뭐 다 알죠.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흑인지문은 보물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 숭례문, 흑인지문, 도라문, 숙정문.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광희문, 해암문, 소희문, 창희문. 이 뭐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거예요. 자,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이고 사적 10호다. 참고로 서울에는 명승 10호로 지정된 곳도 있어요. 그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명승 10호, 예, 바로 삼각산입니다. 삼각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서울의 관광자원, 바로 이제 한양도성을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핵심 콕콕 보세요. 사적 10호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생태문화 탐방로, 국가에서는요 수십 개의 생태문화 탐방로를 지정했는데 서울에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는 모두 3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바로 한양도성길, 그리고 난지 생명길,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난지도는 1987년 이때가 6월 항쟁 있을 때였죠. 예, 그 1987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게 되는데 데모하다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이 난지도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걸어서 집에 가고 막 했어요. 이 난지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에는 바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게 되었죠. 그게 마포 상암공원입니다. 5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늘공원, 이것이 가장 이제 높아요. 자, 아무튼 이 일대를 탐방하는 길이 난지 생명길입니다. 자, 간략한 서울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에는요, 바로 선사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유적으로서는요, 예, 바로 이제 강동구 쪽에 가게 되면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천호동 옆 동네예요. 이쪽은 이제 그 떡갈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러한 동네죠. 일제 시대 때 이러한 선사 유적지가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은요, 백제 시대 때 바로 최초의 도읍지가 되죠. 한성백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백제 유적으로는요, 예, 바로 사적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풍납토성과 그리고 몽천토성, 그리고 석천동 고분군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 백제와 관련이 있죠. 한편 삼국시대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한강은요 바로 삼국항쟁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내려오면서 이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쪽을 지키기 위한 산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차산성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워커힐에서부터 저기 구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생태문화 탐방로가 바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이에요. 자, 그런 것이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탈환해서 다시 어때요? 예, 바로 진흥왕이 그거를 독점을 하게 되죠. 독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 바로 이 북한산 비봉에다가 예, 바로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북한산 순수비로 예, 국보 3호로 지정되어 있고 예,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수비가 있었던 봉우리를 비봉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북한산 순수비는 바로 누구? 바로 순조 때 바로 추사 김정희가 비문을 해독해내서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히게 됩니다. 자, 간단한 서울의 역사. 그리고 이제 서울이 다시 바로 한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 바로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예요. 자, 서울의 국보문화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 중요한 거 한번 따로 정리해 봤어요. 국보 1호, 숭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보 2호,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바로 원나라 석탑 양식을, 모방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각사지가 있던, 아까 원각사가 있던 그 지역을 옛날에는 탑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탑골 공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3호가 북한산 순숲이고요. 자, 국보 223호, 경복궁의 금정전, 경회루가 224, 창덕궁의 인정전이 225, 창덕궁의 명정전이 226, 그 다음에 종묘의 정전이 227. 자, 그리고 고구려 때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조선시대 때 탁본을 떠서 이제 바위에 새기죠.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것이 국보 2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참고해 주시고. 자, 서울에는 다양한 이제 축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바로 비초롱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동시장, 서울에 있는 이 경동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바로 약재 상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양령시 한방 약초축제, 약초문화제가 이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바로 백제문화제, 한성 백제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백제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도시는 모두 3개예요. 바로 공주, 부여가 백제문화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송파구에서는 한성 백제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서울 천만 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이 있죠. 자,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합쳐서 한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양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 말로는 두물머리가 되죠. 자,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승로 벚꽃 폈을 때의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그림은 이제 국회의사당의 그러한 사진이에요. 저기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들 잘 알죠? 마징가 제트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태권부인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한강에 있는 밤섬이 있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밤섬. 이 밤섬은요, 바로 람사르 보호습지로도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일한 바로 람사르 보호습지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서울의 주요 공원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효창공원이 있죠. 바로 삼의사. 삼의사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 3분을 삼의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의사의 묘역이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 혹은 안중근 장군님의 유해를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는데, 발굴하며 모시기 위하여 가묘를 만들어 둔 곳이 바로 효창공원이에요. 자, 보라매 공원. 옛날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이쪽에 있었어요. 보라매 공원 안에. 제가 공군사관학교 시험 보려고 처음으로 서울에 왔던 게 여기 보라매 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주로 가 있죠. 그래서 그 터를 바로 공원으로 꾸며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줬어요. 가보면 분수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연못도 예쁘게 잘 조성돼 있고, 특히 보기 좋은 것은 10여 대의 그러한 그 실제 비행기, 실제 사용되었던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강남에 가게 되면 바로 도산공원. 이 도산은 안창호 선생님의 호를 따서 도산공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 선생님과 부인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암공원도 있죠. 구암공원은 기출문제였어요. 바로 허준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는 공원, 바로 강서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탑골공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공원으로 3.1문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충단 공원. 원래는 장충단은 재단이에요. 죽은 이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그러한 재단이었는데, 옛날에 을미사병과 이모군란 때 희생당한 장병을 위한 재단입니다. 근데 일제가 그러한 우리 군인들의 기상기계, 넋을 말살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충당 공원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 있죠.
오늘도 마로니에는 치고 있겠지,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서울대가 지금은 이제 관악구에 있지만 옛날에는 대학로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넓은 공간을 바로 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옛 서울대에 마로니에 나무가 많아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의 주요 재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관우의 사당, 바로 동관지묘가 있겠죠. 그거를 줄여서 동묘입니다. 지하철 1호선 동묘 앞역이 있죠. 영명이 동묘 앞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장충단은 좀 전에 했던 거고요. 종묘와 사직이 가장 중요하죠. 종묘는 바로 역대 임금들의 신리를 모시는 공간이고요. 사직단은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바로 제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입니다. 사직단도 기출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구단. 환구단은 고종이 황제 즉위할 때 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농씨, 후직씨에게 제를 지내는 선농단, 그리고 잠사의 신에게 제를 지내는 선잠단 등이 있게 됩니다. 자, 서울의 공원 요 정도, 효창, 마로니에, 구암, 보람에, 상암, 도산, 그리고 강감창과 관련이 있는 공원은 뭘까요? 바로 낙성대 공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바로 청계천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청계천은 저기 면접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같이 정리해 두세요. 바로 이제 그 이명박이가 시장에 있을 때, 서울시장에 있을 때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실제 보고는 한 반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84km가 청계천의 총 길인데, 그 중에 5.8km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청계천. 이 주변으로는 이제 흥인지문도 있고, 광장시장도 있고, 많죠, 볼게. 자,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 기타 등등 이러한 이제 박물관들이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서울의 관광자원을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론 수업 충분히 마스터할 것이고, 이거를 조금만 활용을 하게 되면 면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